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주식을 공부하기 위한 채널 주식공자입니다. 저는 재무제표 읽어주는 회계사고요. 오늘 네 번째 종목은 드림텍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종목에 대해서 다 아시나요? 코스피에는 총 791개의 사가 상장되어 있고 코스닥에는 총 1422개 사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종목 확인은 한국거래소 KRX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이슈가 주어졌을 때 언론을 통해서만 종목을 확인하시나요? 선제적으로 뉴스를 접하고 이러한 주식이 유망해지겠구나라고 종목을 선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채널의 목적인데요. 코스피 기업의 전반적인 이해, 코스닥 기업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해서 사회, 법률, 정책의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주식 종목을 검토하고 관련주에 투자하는 방식을 지향하기 위해 이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용적률을 100% 상향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 건설주를 검토하고 그 건설주 중에서 투자 종목을 파악하는 것이 제 의미인데요. 2100여 개의 각 종목에 대한 간단한 지도를 제 머릿속에 넣는 것이 동 채널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 차트 보는 법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고가입니다. 장중에 달성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그 밑에는 저가입니다. 장중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밑에는 시작한 가격, 시가고요. 위에는 종가 끝난 가격입니다. 시가에서 종가로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양봉이라고 하고요. 시가에서 종가로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음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캔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캔들이 빨간색이라면 양봉이라면 상향선과 이제 하한선을 그렸을 때 동 차이는 최대 60%까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한가가 30%고 하한가가 30%이기 때문에 총 합쳐서 60%의 변동폭을 가질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체크해드리는 부분은 양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저점인 두꺼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이고요. 지금 표시해드리는 부분은 종가입니다. 그래서 시가에서 종가까지 위로 상승하는 형태고 이는 양봉이죠. 높은 곳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가와 종가가 차이가 아주 길게 채워진 부분을 장대 양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응용해서 캔들이 파란색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캔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고요. 지금 상한선과 하한선이 최대 60%까지 상한가 30%, 하한가 60% 이제 60%까지 움직일 수 있고요. 체크해드린 부분이 바로 시작한 가격, 시가고요. 그 음봉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부터 이동하기 때문에 가장 윗부분의 두꺼운 부분이 시가이고요. 가장 아랫부분의 얇은 부분이 종가입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이 아까 아시다시피 이제 고가와 저가를 나타내죠. 그래서 장대 음봉이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이제 길게 채워진 부분인데요. 이 세 개 중에서 고르면 가운데 부분이 장대 음봉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면 이평선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동평균선의 준말로 각 기간의 주가 평균을 점으로 찍어 만든 선인데요. 예를 들면 5일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날 120원이었고 8월 1일 날 80원, 8월 2일 날 100원, 그리고 8월 3일 날 110원, 8월 4일 날 90원이라고 한다면 5일간 평균 주가는 100원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이제 8월 5일 날 만약에 평균 주가를 본다면 평균 100원이겠죠.
그래서 이제 8월 6일, 8월 7일, 8월 9일 까지 이제 5일간 그 5일선을 쭉 이은 게 5일선인데요. 각 뭐 날짜에 뭐 100원, 90원, 110원, 100원, 12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격도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이격도는 주가, 그러니까 종가와 이동평균선 사이가 떨어져 있는 계리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보조지표인데요. 이격도는 이제 주가를 이동평균 주가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파란 캔들의 경우에 종가는 어디죠? 네, 두꺼운 부분의 가장 아랫부분이죠. 그래서 종가와 지금 그 평균선, 이동평균선의 차이고 주가가 90이고 이평선이 100이면 이제 90%로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종가 지금 어디죠? 윗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격도라 함은 그 종가와 이동평균선의 차이, 주가가 130이고 이평선이 100이면 130 이격도를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격도를 응용해 보자면 이격도는 좀 많이 사용되는 보조지표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주가 변동 추세선이 있다고 한다면 5일선이 이제 영업일이 일주일 동안 5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단기의 이동평균선을 의미하고 21선은 한 달의 영업일이 약 20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기, 맨 위가 초단기, 두 번째가 단기, 60일선은 약 이제 세 달의 영업일이 약 60일이기 때문에 한 분기 1Q를 이제 60일선, 120일선은 2Q 반기, 이제 240일선은 1년이 영업일이 이제 1년 240일이기 때문에 장기로 해서 240일선은 이제 검토합니다. 통상. 그래서 여기 100% 이격도를 이제 기준선으로 두고 이제 이격도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10으로 상승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이렇게 보면은 이격도가 80에서 뭐 120으로 상승 변동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격도가 또 하락한 거예요. 105에서 95로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매도 타이밍 급락한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단 주가 변동은 모든 요소 거래량이라던가 예고기 보유율, 기간 매수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격도만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종목인 드림텍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드림텍의 이제 이격도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급상승했는데 지금 핫다라는 말을 설명해드리면 이격도가 100 기준선이랑 급작스럽게 멀어져서 괴리율이 아주 높아졌을 때 그때 구매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 수익이 날 확률은 반반이에요. 이거를 이제 핫다라고 하는데 그 핫다의 근거는 평균 회기로 이제 주가가 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경우 다시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통 상승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떨어진 경우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핫다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격률을 이용해서 지금 드림텍 같은 경우에 이격률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락할 거라는 또 평균 회기에 의해서 다시 하락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 다시 하락할 이제 이격률을 보면 하락할 여지가 있는 거죠. 드림텍의 사업 보고서를 간단하게 보면 지금 임창완이라는 그 유니캐스트 대표님이 요 드림텍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 이분을 보면은 그 1.5세대 그 이민자인데요. 버클리대 사회학과 이제 졸업하신 수재세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다가 이제 반도체와 인연을 맺게 되고 93년에 실리콘밸리가 있는 사노세에 이제 유니캐스트라는 업체를 설립해서 지금 유니캐스트도 상장사입니다. 근데 이제 사업 그 유니캐스트가 인수한 그 드림텍을 보면은 그 삼성전자 Z 플립에 납품도 했고요. 스마트폰용 PDA 모듈 디스플레이 그리고 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도 생산하고 있고 심전도 체크하는 이제 그런 헬스케어 제품도 생산하고 차량용 LED 모듈이라던가 EMS와 ODM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1차 벤더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테마는 자율주행이랑 그리고 바이오 인식 그리고 갤럭시 부품주로 LED 종목 등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열거하기 위해서 대표자
그에 관한 정보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실은 이 회사가 되게 감명을 받았던 거,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회사가 전자코 솔루션으로 30초 내에 코로나를 빨리 진단할 수 있고 무증상 감염자까지 열 체크로 안 되는 무증상 감염자까지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이 회사가 이제 빨리 해서 유럽 그 승인까지 받은 상태라고 기사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놀라웠던 게 경영자의 능력이었던 게 코로나가 발발하자마자 그 이스라엘 유해가스 감지 업체인 나노센트랑 협업해서 동 기술을 선제적으로 빨리 개발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표가 누군지 봤더니 그 유펜 경영 대학원 출신 김영민 대표이사더라고요. 40대 아주 젊은 사람이었고 이 회사가 상장 공모가액을 높게 시도했다가 불발돼서 다시 재시도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상장 공모가액을 높게 시도했다가 이제 본인들의 기업 평가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회사고 이런 다각화 노력과 코로나에 대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재빠른 대응이 본인의 기업 가치를 높게 하려는 의지가 분명한 회사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 이제 공모가액이 13,0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연달아 상한가를 치면서 구매했던 많은 분들이 평균으로 회귀되지 않을까, 이제 다시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까, 너무 급등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언제 팔아야 될까요? 라는 그 매도 시점을 묻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은 이제 저도 조정이 한번 오진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아직 구매는 하지 않았고 매수는 하지 않았고 그 매수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인데요. 꼭 조속한 시일 내에 매수 시점이 와서 저도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